많은 분들이 대학원은 대학교보다 상급기관이니까 당연히 입학 조건도 그만큼 더 까다롭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예요. 오히려 대학원이 대학교보다 입학 조건이 더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대학원이 더 지원하기가 수월한지,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학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종류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의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부 중심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대학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되게 많은데 대학원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또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짬뽕이 되면서 대학교보다 대학원이 더 상위 기관이니까 대학교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시만큼 입학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에 일부 대학원들이나 어떤 특정 학과들 이런 곳들은 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거나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원이랑 다른 계열의 전공으로 졸업을 했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새로운 학위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다시 대학을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사이버대, 방송대, 학점은행제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직장인한테 가장 좀 특화가 돼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학점은행제인 거거든요. 난이도라든지 뭐 취득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효율적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 무슨 종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원생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은 일반 대학원이거든요.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전공의 심화 과정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일반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직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학원이 있어요. 이런 대학원이 전문 대학원, 직장인들이 좀 실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승진이나 이런 데 필요한 학력을 좀 더 얻고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특수대학원. 그래서 종류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예 직업이 대학원생이 되는 거예요. 전문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겟이 직장인들, 현업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야간이나 주말 스케줄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은 MBA, 상담심리, 아니면은 유아교육 이런 쪽으로 특정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학원들이 전문 대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면서 좀 더 실무 관련되어 있는 심화되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과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은 좀 이론에 대한 연구라면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 관련되어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대학원 쪽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세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공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기준에서는 이제 전문대학원이 가장 맞는 루트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심리나 뭐 유아교육, MBA, 로스쿨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전공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사실 심리학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상담심리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임상심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상담심리로 간다든지 직업상담사를 취득을 해서 뭐 학교 쪽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루트를 많이 취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아교육대학원으로 해서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유아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신 다음에 전교사를 취득을 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는 루트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학점은행제로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떤 커리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제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연구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부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경쟁자들 자체도 유명한 대학교에 수석이나 차석 정도는 했었던 친구들이 경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원 쪽은 학점은행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을 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다음에 석박사 과정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대학교의 그 학벌이 다른 경쟁자들이랑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선택을 하는 게 사실은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학점은행제가 제한사항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격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제한되는 것은 없다. 이미 커리어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 거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는 있다.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랑 면접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예요. 왜냐면은 면접에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물어봐야겠다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허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공부하려고 한다 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교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내 계획대로 적어놓은 거를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사실 성적이라는 게 가장 좀 애매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마다 난이도나 커리큘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인서울의 알만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성적이 2점대다. 근데 저 친구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나왔는데 성적이 4.5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누가 더 성실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기에 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보냈구나 라는 정도가 증명될 정도의 성적이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쟁이 좀 심한 학과다 그러면은 4점대,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경쟁이 좀 적은 학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3점 중후반대 정도만 맞춰도 크게 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가 어느 대학원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수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전공학점을 몇 과목 이상 들어놔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대학원마다 다르다 보니까 A 대학원에서는 뭐 1, 2, 3, 4 과목이었는데 B 대학원에서는 뭐 3, 4, 5, 6 과목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사전에 알 수 있다라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계획을 할 때 내가 1, 2, 3, 4, 5, 6, 7 과목으로 다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은 좀 계획을 뾰족하게 짜기가 어려워요. 모든 대학원에 결격이 없을 만큼 전공 과목을 많이 이수하는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대학원을 미리 좀 정해놨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집 요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에 이 대학원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2월 학위랑 8월 학위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학원에 전기 입학을 할 거다 그러면 2월 학위를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짜야 되고요. 내가 후기에 대학원을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8월에 학위를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짜야 돼요. 전기에 지원을 한다라 그러면은 대학원은 보통 전년도 10월 정도부터 모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점은행제 과정이 10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게끔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후기로 해가지고 내가 지원을 원한다 그러면 한 4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스케줄 관리를 잘 해서 학습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점은행제로 대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막연하게 알아보세요. 학점은행제로 그냥 학위 과정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대학원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갈 확률이 높고요. 내가 어느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원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을 하는 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취득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기 때문에 여유가 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미리 좀 같이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원 조건에 토익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원문으로 돼 있는 논문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토익 공부는 같이 병행을 해 두시는 게 대학원에 들어가신 다음에 좀 편해지시는 길이 될 거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